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든이냐 난리냐 이걸 두고 국민들이 청력 테스트를 받고 또 그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검찰이 은근슬쩍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 이유 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검찰이 수사기관인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부장검사의 공범 혐의 지목을 받는 김웅 의원의 변호사인지 이게 헷갈려요. 보통 이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기관이잖아요. 실체 네네. 규명하는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처벌할 일 있으면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한 내용을 보면 마치 김웅원을 변호하는 로펌 같아요. 그리고 그 네, 불기소 결정문이랑 그리고 검찰의 티타임에 나왔던 이제 검찰이 그 어떤 태도나 입장을 봤을 때 네,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라서 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보다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일일이 반박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같은 수사기관이냐 싶어요. 네. 거기 보면 공수처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공모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공모관계가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웅원에 대해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건 그거잖아요. 공수처법상 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 범죄가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웅원은. 저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였기 후보였죠. 때문에 네, 민간인이었죠. 민간인이었죠. 그래서 손준성 검사만 기소를 하고 네. 거기서 공모 혐의를 받는 김웅 의원은 검찰에 수사하라고 넘겼잖아요. 네. 그동안에 5월 달에 맞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하고 기소를 했으니까 넉 달인데 넉 달 동안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보강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강 맞습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넉 달 동안 별로 이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그 저는 검찰의 그 입장 그리고 티타임이랑 이 불기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질 만큼의 증거가 없다라는 게 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인데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만큼의 수사는 본인들이 했어야 됐는데 그걸 했는가? 네, 네, 그 중요한 부분이요. 당연히 합리적 어떤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네, 이게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법원에서 주로 쓰는 예,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런 상태로까지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자, 공수처 수사 결과 보면 김웅원을 이제 검찰에 넘기면서 손준성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손 검사의 공소장에도 나오고 일단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문구거든요. 그런데 불기소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공수처를 그대로 넘겨받았잖아요. 수사 결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네, 불기소한다는 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했는데 그 불기소 이유가 뭐예요?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일단은 김웅 의원이랑 손준성 이 검사가 이제 네,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이제 핵심 인물들이죠. 근데 네, 이 검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다 살펴봤을 때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봤는데 네, 이 검찰의 그 결과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 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모 혐의가 손준성 검사 공모 혐의가 인정되려 그러면 중간에 누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검찰 예,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공수처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이제 검찰에 넘겼어요. 네. 예? 그러면 공수처가 인정된다고 본 근거는 뭐예요? 일단은 그 당시에 수정관실에서 있었던 시간부터 그리고 네. 김웅 의원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자한테 보내진 그 시간까지의 격차가 굉장히 적다는 점을 공수처가 이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오전에 수정관실에서 이제 판결문을 그 제보자 X 지모 씨의 판결문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네. 판결문과 관련된 뭐 여러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이 네. 사진을 찍어서 한 네. 장 한 장 찍어서 보낸 시간까지를 다 계산해 본다면 네.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제 공수처 판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웅원이 받아서 김웅원이 조성을 보낼 때까지는 시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한번 뭐 실명 판결문을 한번 검색부터 이걸 한번 설명해 보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딱딱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도 그래서 이 실명 판결문을 예시로 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4월 3일입니다. 그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던 4월 3일 오전 10시 12분부터 16분까지 이제 손준성 검사의 그 당시에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의 휘하에 있는 검사가 제보자 X 지모 씨와 관련된 판결문 6건을 조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10시 26분부터 28분까지 검색한 판결문 6개 가운데 사건 번호가 같은 판결문 예, 3건을 손중성 그 검사가 전송을 합니다. 김웅호 의원에게. 예, 근데 이 판결문이 이제 총 3건인데 네, 낮장으로 하면 한 2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20페이지를 찍을 때 이제 걸리는 시간은 뭐 길게는 뭐 좀 한 7, 8분, 10분까지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 들여서 찍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거 안 봤으니까 뭘 이제 정성 들여서 찍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네, 거고, 다만 문서 출력물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페이지도 나와야 이게 받아본 사람이 1페이지, 2페이지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서 규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춰서 찍고 또 한 장 찍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최소한 하나 찍는데 한 15초, 20초 최소한 네, 걸리는 게 15, 20초, 20초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2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0장입니다. 네, 2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00초잖아요. 네, 400초를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거의 6분, 7분 정도 네, 걸리잖아요. 그렇죠. 흐름상으로 이렇게 보면 10시 12분부터 16분까지 판결문 6개가 검색이 됐잖아요. 네, 그럼 26분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원한테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10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검색된 것과 이게 보내는 것 사이에. 검색돼서 출력을 해갖고 이제 사진을 네. 찍는, 네, 네, 네. 그래서 그 10분 동안에 이제 손 검사가 받아서 출력물을 20장을 하나하나 찍어갖고 이 틈이 10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보내줬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결문은 조성은 씨한테는 언제 가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오후에 이제 예, 오후에 갑니다. 예, 여기 표 흐름을 보면 1시 47분에 가는 걸로 돼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 검색된 것과 이 송검사가 발송한 시간 10분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네, 여기에서도 검찰의 해명이 이 검색된 판결문을 송검사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게 검사 지금 검찰 얘기예요. 그 뭐 최초 작성자 뭐 아니면 최초 검색해갖고 전달된 것까지 뭐 손준성 검사 바로 받았다. 이거는 뭐 증명이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고 김웅원한테 전달된 거는 10시 26분인데 조선 시에 넘어간 거는 1시 47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고발장도 이 시차가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고발장은? 1차 고발장은 오후 4시 4월 19분에 조성은한테 전달되는데 네네. 그 받는 거는 몇 시쯤 되죠? 그 1차 출력을 고발장은? 받은 시간이 4월 네. 30일 오후 3시 2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한테 전달된 시간까지 하면은 1시간가량 시차가 있는 겁니다. 고발장은 1시간가량 시차가 있고 판결문은 10시 26분하고 1시 47분이니까 한 2-3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게 그 문서가 김웅원한테 간 시각하고 김웅원이 조성은 씨한테 보낸 시각 네. 이것과의 두 개의 차이가 보통 뭐 1시간에서 3시간 차이가 난다. 이게 검찰 논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 이게 지금 검찰 논리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아까 이 시간 타이밍으로 이렇게 볼 때 판결문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김웅원한테 이 아주 근접해 가지고 전달된 걸로 봐서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공수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판결문이 이런 루트로 갔다 그러면 고발장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김웅원한테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수처 판단이란 말이에요. 수정관실에서 김웅 의원,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내는 시간은 거의 그 시차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랑 한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네.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넘겨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음.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바로 고발장이 네,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개입했다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 정확한 워딩이 저희가 네,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자료 받으시고 고발장은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분절시켜 가지고 네. 검찰이 이걸 분절시켜서 하나하나 분절시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입증하게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이제 검찰 논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발장이 두 번의 고발이 있었잖아요. 1차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 고발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4월 8일 고발장은 실제로 실현이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유사한 고발장이 검찰에 나중에 넉 달 뒤인가 접수가 됐잖아요. 네네. 네. 2차 고발장 간 루트는 간 거는 어떻게 돼요? 2차 고발장은 4월 8일이죠. 예, 4월 시간이. 8일입니다. 네, 아까 얘기한 거는 1차 고발장, 판결문도 1차. 그건 4월 3일 얘기고 네. 지금 2차 고발장은 4월 8일 얘기죠. 2차 고발장 같은 경우 4월 8일에 저녁 7시 40분에 조성은 씨한테 이제 김웅 의원이 보냅니다. 네. 근데 이 김웅 의원한테 보낼 때 또 여기서도 이제 수정관실의 움직임이 있는데 네. 수정관실에서도 2차 고발장에 인용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가 네. 검색됐던 시간이 또 이제 수사 결과 확인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그날 검색된 시간 당일이었잖아요. 당일 오전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7시 40분에 가지만 이 고발장도 사실은 오후 4시 2분에 네. 김웅원한테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한 두세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때 김웅원이 뭐였어요? 선거가 며칠이었죠? 그때 4월 4.15 총선이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었나요? 예. 네. 근데 4월 8일이잖아요. 그럼 불과 선거가 딱 일주일 전이잖아요. 가장 바쁠 때죠. 가장 바쁠 때죠. 예. 가장 바쁠 때 김웅원은 지금 이 중간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가장 바쁠 때라는 걸 또 핑계가 되기는 하지만 네. 이 가장 바쁠 때 이 판결문 받아서 넘겨주고 뭐 받아서 넘겨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이 바쁠 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넘어오면 네, 선거 운동을 하고 너무 있고요. 하다가 선거 운동 하다가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타이밍에 가서 받아서 넘겨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곧바로 안 넘겨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3자가 끼어들었다는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음 파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네.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 쓰죠.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네네네. 그거 하고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아, 그렇죠. 지금 다른 중앙지검은 데서는 뭉개겠죠. 저기 예, 우선, 일단 그거 나오면 드리고 네. 그거와 관련된 거 이렇게 누가 음. 좀 쭉 음. 뭐 좀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이랑 이런 올라간 것들을 쭉 얘들이 움직였던 걸 그대로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아, 일단 네네네. 그 자료 보내드리고 이따 고발장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가 보내줄게요. 네. 그리고 새로운 디렉션을 준단 말이죠. 네. 뭐 남부지검에 하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나오는 것이니까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사람이 개입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성명불상죄로 고발이 돼야 되는 그 기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이상하다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 정확한 워딩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나왔던 워딩을. 네. 그러니까 이 워딩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다 증거로 네. 존재하니까. 전 국민이 다 들었죠. 네, 다 그거는. 들었죠. 그래서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거기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네.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예.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게 그 민땡땡이라는 놈하고 여기서 놈이 나오네. 안양 동안에 나온 민땡땡이랑 애들이 지금 배우거든요. 황땡땡이랑 애들이 배우인데 중앙선대위 명의로 그냥 갈까요? 그게 더 그러니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대본부장님이랑 오늘 예, 최종 상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고발장을 할 때 예.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저는,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음,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음.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그날 전화 통화가 2번 이루어져요. 네. 고발장에 가기 전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고발장에 간 다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고발장이 간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중앙선대위 명의로 그냥 갈까요? 그게 더 그러니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대본부장님이랑 오늘 예, 최종 상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왜 고발장을 할 때 예, 예.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음,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음.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고발장이 4시 19분에 가잖아요. 네네. 4시 19분에 가는데 이 녹음은 4시 25분부터 4시 35분 사이에 또 이루어져요. 전화 녹취록이 고발장이 가기 직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고발장을 보내고 나서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두 번의 녹취가 나오는 거죠. 방문할 보면은 저기 그 공공 그 범죄 수사부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이죠. 네네. 거기 그 사람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응. 그거는 응. 일단 월요일 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네. 적당한 수순이 나가고 네.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막 뭐랄까 이게 우리 경찰이 억지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그렇죠. 뭐 이거 왜 이런 거 있으면 왜 응.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응, 왜 이러느냐 응, 막 이런 식으로 막 응, 하고 저희 네. 뉴스버스 홈페이지 그 유튜브에 가면은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길 보면은 김웅 의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목소리를 낮게도 얘기했다가 그리고 뭐 강조하는 얘기도 했다가 그 때문에 한번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발장은 그렇고, 자, 실명 판결문이 이제 넘어간 부분에서 좀 너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 검찰이 싶은 게 이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부분이에요. 네. 자, 실명 판결문이 딱 보면은 이 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명 판결문은? 판사, 검사, 그 재판의 이제 피고인 정도.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사자들이죠. 당사자, 네. 판사, 검사, 이 소위 말하는 뭔가 이게 공직에 있는 사람, 네. 공직에서도 이게 판검사, 네. 그리고 당사자 아니면 못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김웅원 손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웅원이 이게 실명 판결문인지 몰랐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공모 혐의가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 검찰 말 중에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네. 그 약간 피해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웅 의원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궤변을 자, 근데 그 판결문이 네. 어떤 식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하나 사진 찍어갖고 예, 맞습니다. 10분 정도 걸렸다 넘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하고 10분 있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사진입니다. 그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이제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꼬리표라는 게 그 이후에 텔레그램 메시지 특성상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원산지 표시인 거죠. 예, 원산지 표시입니다. 처음 발송한 사람. 네. 네. 그래서 손준성이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발송해서 왔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 판결문이 왔는데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진이 어떻게 나요? 텔레그램 받아보면? 사진이 총 3건의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에 10장 그리고 6장, 4장 이렇게 이제 3개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네. 묶음으로 나와서 이제 앞부분 한 2개 정도는 가장 큰 사진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크기로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저 비실명 판결문 봤어요? 네, 비실문 판결문 봤습니다. 한 장만 봐도 다 알잖아요. 전부 땡땡땡땡땡땡 이게 많잖아요. AC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A, B 네. 이렇게 나와 네. 있잖아요. 이게 딱 보기만 하면 이게 실명인지 비실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익숙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판결문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어요. 법조 기자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예. 그 법원에서 이제 비실명 판결문을 봤는데요. 음. 그걸 받고 나서 실명화 시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작업입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법조 기자가 아닌 일반인도 네, 사실 이제 일반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인은. 그렇죠. 근데 김웅은, 그때 그 당시 김웅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원래는 검사를 하다가 이제 부장검사 하다가 네.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총선 치르기 3개월 전에 1월 달에 나왔어요. 네네네. 그때까지 1월 전까지
검찰에서 한 최소한 20년 이상은 됐을 걸로 보이는데 부장검사니까 그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명 판결문 구분을 못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실명 판결문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제보를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제보를 해갖고 이걸로 이제 네. 남부지검에 가랍니다. 이렇게 해서 근거 자료를 쌓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략돼 있는데 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받은 자료가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 온 페이스북 캡처물 18장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고 이 소위 말 실명 판결문은 받기 직전에 이 통화에서 이런 자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랑 그리고 김웅 의원이랑 이제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수정관실에서는 이제 그 자료가 검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새벽녘에 수정관실에서 이제 검색한 조선일보의 그 제보자 X와 관련된 신변 그 신원 기사 그리고 그 제보자 X의 페이스북 캡처물이 이 같은 시간 그 이제 수정관실에서 검색하고 있는 사이에 그 김웅 의원이 아침에죠. 이른 예. 아침에 7시에 보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김웅 의원한테 전달이 되고 김웅 의원은 또 그거를 네. 조성은 씨한테 전달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몰랐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김웅 의원의 그 말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검찰이. 근데 이 검찰에서는 김웅 의원이나 아니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제조사는 전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부분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조성은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조성은이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 고발장이 당에 전달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영향을 줬겠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웅이랑 조성원이 받은 게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티타임에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조성은한테 간 것 자체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한 게 그럼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것과 조성은한테 전달한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맞습니다. 김웅 의원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 당원이었다 이 네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맞는 게 아니고 이건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조성은은 김웅 의원은 당원으로서 국회의원 출마자 그냥 후보자였지만 맞습니다. 김웅 의원의 위치하고 조성은의 위치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조성은한테 간 것과 김웅 의원한테 전달받은 게 이게 같은 선상에서 이거를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조성은이 설령 당 관계자 법률지원단에 이걸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조성은 씨 자체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매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참석하는 인물이었고 네네. 그거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김웅 의원한테 준 것과 조성은한테 준 게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별 차이 없다. 그래서 당 법률지원단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궤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의원 이 검사들 얘기만 잔뜩 들어가지고 범인들이 와가지고 부인을 하면 그걸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들이미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청자분들도 여기서는 네.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입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더 하겠죠. 근데 이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네. 사실 이 말을 다 믿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식구 의심이 아니고 제 식구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완전히 아까 얘기했잖아. 로펌이었다고. 네. 김웅 의원의 이 덮어주기엔 로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우리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심할 게 아니라고 지금 감싸게 하고 겁니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이런 결론, 불기소 처분 결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웅 의원분을 필두로 우리 김웅 지금 의원이 당연히 이득 보는 거죠. 불기소 처분 그 됐으니까. 손준성 부장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손준성 부장검사 어떻게 이득이 가요? 손준성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에서 김웅 유무죄를 의원이 지금 다퉈야 다퉈야 되잖아요. 되는데 김웅 의원이 없으면 음. 자기가 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 사건에서는 그럼 그러니까 전달 받은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당에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웅 의원이 누구한테 손준성이 아닌 다른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손준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투는데 이게 중간에서 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손준성의 이 무죄 밀어주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하는 거는 무죄가 나오게끔 밀어주려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였어요, 지금. 만약에 이 손준성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실을 김웅 의원이 공모했다고 얘기해버리면은 검찰은 또 이제 완전히 제 식구 감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웅은 그렇게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가 돼 있던 네. 검언유착 사건을 이제 뒤집기 위한 어떤 행위였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이득 보는 사람들은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크게 보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공모 혐의 피의자였어요. 네, 그렇잖아요. 처음에 피의자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발장 작성자를 공수처가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안 돼서 무혐의 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 의심은 할 수 있으나 충분히 의심이 가나 이 증거관계로 밝힐 수 없어서 고발장 작성자를 못 찾았으니까 네, 그래서 무혐의가 됐고 한동훈 장관도 그 당시에 권순정 대변인, 손준성 검사랑 이 카톡방에 다 있었잖아요. 그 맞습니다. 무렵에. 예. 그래서 혐의자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진짜 실체가 규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그 피해 볼 사람들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들이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손준성 지금 손준성 부장검사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김웅 불기소 처분의 수혜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실체적 권리를,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혀볼 원천 타단을 당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재판에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비슷한 판단을 해서 그리고 공수처 판단에 대해서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증거 관계를 더 꼼꼼하게 검찰이 해야 할 직무상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거의 쭉 보면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조사한 내용을 보면 김웅원은 이렇게 진술하더라. 그래서 우리 손준성 검사는 이렇게 진술하더라. 그 밑에 손준성 검사의 회화 검사들은 뭐 검색한 걸 손준성 검사에게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더라. 다 그대로 이 사람들 다 받아서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조차 안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렇게 보면 덮어주기 한 거예요. 덮어주기 계속해서. 네. 예, 덮어주기를 해서 왜 그랬다? 수혜자들이 손준성 부장검사, 김웅원. 근데 김웅원을 보고 이 덮어주기 한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까 네.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 실체 관계가 사실 밝혀지면 무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김웅원을 불기소 처분한 거는 손준성 검사한테 혜택이 가기도 하지만 사실 손준성 검사를 보고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보고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판 가면은 이제 그 검찰 측하고 공수처 측에서 또 다투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이제 피고인이야 그쪽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또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실체였던 진술이 또 규명될 수 있는데 김웅원 자체는 어떻게 버렸어요? 재판을 넘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네. 검찰이 자체 판단해 재판을 안 넘겨버렸기 때문에 아까 고리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네, 네. 실체가 규명될 기회를 실체를 규명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실체가 규명될 기회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참 그런 측면에서 손준성 검사 재판을 더 열심히 김 기자가 더 들어가서 네, 더 그동안
서로 이제 그 미진했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 앞으로 또 규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더 취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열심히 재판의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